처음 시작, 유리수. 유리 처음 시작은 저 U 비수부터 시작이지, 그지? 그래서 비가 있는 수를 얘기하는 게 유리수야. 비가 있는 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비가 있는 수야. 비가 있는 수.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비가 있는 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초딩 때부터 했던 거. 분수 얘기한다, 분수. 이거는 그냥 분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분수. 이게 분수에 대한 연산법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뭐 이런 꼴들이지. A분의 B랑 B분의 C랑 더할 거야. 뭐 또는 뺄 거야. C분의 D랑. 이거 연산할 수 있잖아, 그치? 우리 기본적인 것들은 니네가 다 연산할 수 있으니까 다 건너뛸 거고 연산할 수 있어요. 통분하는 거지, 그치? 통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맞춰줄 거야, 이건데 이거 문자로 봤을 때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분모를 AC로 맞춰줄 거야. 그래서 분모 문제에 똑같이 C를 곱합니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AC분의 얘는 AD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긴 얘는 AC분의 BC 플러스 AD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게 통분이지, 그치? 뭐 빼기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려운 게 없지. 곱하기 나누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곱하기까지는 우리 저학년 때 많이 했던 거지. AB,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 이건 뭐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봐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거다. 이렇게. 근데 나누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번분수라고 합니다. 번분수. 번분수라고 해서 분수끼리의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형태들이지. 너네는 뭐 이렇게 안에 거랑 바깥 거랑 곱해서 막 이게 나왔어 이거 하면 안 되고 요거예요. A분의 C분의 뭐 B분의 D야.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걸 어떻게 연산할까 라고 하냐면은 요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B분의 D를 나눌 거야. 이렇게 A분의 C로 이런 꼴들을 나타내는 게 얘입니다. 똑같은 의미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건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고 있지. 안에 거끼리 곱 분모, 바깥 거끼리 곱 분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기억하면 안 되고 풀어나가야 된다. 풀어나가야 되는 거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다시 써볼게. A분의 C분의 B분의 D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분수 형태는 분모 분자랑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는 거고 분모에다가 분모 문제에 똑같이 A만큼 곱하면은 분수의 분수꼴이 소거됐고 똑같이 분모 문제에 똑같이 얼마큼 B만큼 곱해주면은 분수의 분수꼴이 소거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연산하는 거예요. 뭐 안에 것끼리 곱하기 이거 하지 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하면은 너는 A끼리 약분돼서 BC가 될 거고요. 너는 B끼리 약분돼서 AD라고 된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안에 것끼리 곱이 뭐 분모고 바깥 것끼리 곱이 분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연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복잡하게 나올지는 몰라요. 이렇게 연산하는 게 번분수라고 하는 거고 분수에 대한 분수 형태를 얘기한다. 분수의 분수 형태야. 이렇게. 요까지도 뭐 어려운 건 없잖아.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분수를 없애야 돼. 분모에 있는 거, 분자에 있는 거 없애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치? 다시, 저기 있는 거 이제 유리수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건데, 그 부분분수라는 게 있어요, 부분분수. 이거는 일요일날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수업을 들었지, 부분분수. 부분분수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정의가 요거야. 분모의 차수를 내린다, 요거예요. 분모의 차수를 내린다, 이거다. 차수 내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분분수다. 그 일반적인 표현을 먼저 해볼게. AB분의 1이야. AB분의 1을. 요거는 모르는 문자가 두 개 곱해져 있네? 그럼 2차야. 차수를 내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리냐면은, 요건 이렇게 내립니다. A분의 스몰 a, 요 숫자야, 숫자. 에다가 플러스 B분의 스몰 b라고 놓고 A, B 값을 밝히는 게 원래 부분분수야. 네. 어디서 과학 시간에 뭘 했는지 업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짓 하지 마. 알았지? 추우면 저 올리면 되잖아. 요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분수다. 다시 A 제곱 B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에다가 요거는 차수를 내리기 위해서 3차니까 3차로 차수가 낮아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B분의 1에다가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는 이런 게 부분 분수다. 옛 교과에서는 차수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해서 부분 분수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거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어려워서 우리 고딩 때 하는 부분 분수는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통분 거꾸로라고 얘기할 건데 고딩 때 하는 부분 분수야. 얘는 이제 고딩 때지. 고딩 때는 통분 거꾸로 하자. 통분 거꾸로 진행합니다. 요게 고딩 때 하는 거고 부분 분수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거 있잖아, 요거를 통분을 하잖아? 그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a b분의 b 마이너스 a야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통분이지, 그치? 그치? 통분이야, 통분.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다고. 차수를 내리는 거니까 양변을 b-a로 똑같이 나눴다 라고 했더니 ab분의 1이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b-a분의 1에다가 얘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얘를 부분분수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우리가 배우는 이제 부분분수는 딱 요까지만 합니다. 까먹잖아? 이거 이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리고 부분분수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선생님이 말로 하듯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하면 돼요. A랑 B라는 두 값이 있는데 두 값 중 큰 값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B를 더 큰 값이야 라고 놓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분모는 값의 차이야. 얘는 작은 수고 얘는 큰 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겠지?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이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증명해 줬잖아, 그치? 요거를 맨날 증명 과정을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된다고. 지금 해놨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야. 1 곱하기 3분의 1을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쪼갤 거야 라고 하면은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됐지? 연습 표현. 그럼 요거는 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요거 어떻게 하냐면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3만큼 차이 나지? 작은 수분의 1에다가 큰 수분의 1 빼면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다. 알겠지? 요거는 식으로 나오든 숫자로 나오든 쪼갤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부분분수입니다. 근데 부분분수는 선생님 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 쓰는 통분 거꾸로의 부분분수는 축차소거법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지. 축차소거법이라는 거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부분분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축차라는 게 뭐야? 한자로 축차라는 게 차례차례라는 거다. 차례차례. 그래서 얘는 차례차례 소거되는 소거법이야 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축차소거법이라고 많이 나올 거니까 축차소거법이구나. 그래서 부분분수를 쓸 때는 축차소거법을 이용하기 위해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얘가 부분분수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저 식은 끝났어요. 유리수라는 건 끝났다. 근데 유리수라고 하는 게 우리 B가 있는 수예요 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대 B라는 요 B가 있는 두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 말고 또 있어.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여기다 2배도 B는 똑같지 않을까? 2A 대 2B라고 해도 얘는 B는 똑같아요. 그치? 또 3A 대 3B라고 해도 표현 똑같아요. 3A 대 3B. 이렇게 해도 똑같은 다 B를 얘기하는데 B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거 말고 또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유리수로 나타내는 거다. 분모랑 분자에 대한 B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2B분의 2A랑 같기도 하고 다시 얘는 3B분의 3A랑 똑같기도 하다. 이렇게 B를 나타내는 방법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 대 뭐는 뭐 대 뭐랑 같아. 이거랑 요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B를 나타내는 수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 A 대 B라는 요게 C 대 D랑 B가 같아요 라고 하면 니네가 흔히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항상 일정해요 이렇게 표현했었지, 그치? 요거 원래 맞아요. 근데 이제 고딩이잖아, 고딩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랑 얘에 대한 B가 A 대 B예요, 그치? A 대 B니까 A 대 B의 실수배한 결과가 C, D구나 이거. 그래서 여기는 C 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다가 실수배한 거야 라고 하고 D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B에다가 실수배한 거야.
그래서 C라는 값을 AK로 D라는 값을 BK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놔야지 내항, 외항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한다. 또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관계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B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A랑 B랑 C에 대한 B가 A, B, C, X랑 Y랑 Z에 대한 B랑 같아요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세 개짜리 B가 있으면 내항, 외항의 곱이야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줘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 똑같이 얘는 A 대 B 대 C의 실수배란 결과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뭐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값을 표현하기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고, 이제 마지막은 가비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비엘이 이것도 역시 B에 대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아마 수연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비엘이라고 되게 막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닮음이에요. 닮음. 되게 심플하게 닮음이다. 닮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큰 삼각형이 있다. 큰 삼각형이 있어. 그 얘랑 닮은 삼각형을 계속 그려나갈 거야. 계속 그려나갈 건데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한번 봐볼까 우리? 여기 있는 이 점에서 밑에 있는 변에다 수세발 쭉 내려요. 그랬더니 이 삼각형의 가로랑 세로의 비가 A 대 B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됐지? 그럼 다시 또 얘를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변과 평행하고 밑에 있는 변과 평행하게 직선을 쭉 긋잖아? 그럼 분모랑 여기 다시 가로랑 세로에 대한 비가 길이가 실제로 C 대 D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근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어요. 한마디로 가로랑 세로의 비가 가로랑 세로의 비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치?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수혜발 쭉 내렸다. 그랬더니 요 길이는 A, B, C, D, E랑 F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전부 다 닮았으니까 가로, 세로의 비가 다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가로, 세로에 대한 비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 가로 대 세로는 가로 대 세로랑 똑같고요. 요거는 가로 대 세로랑 똑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지? 요게 가벨이라는 게 아니야. 가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세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여기는 큰 삼각형의 가로의 비가 얼마예요? A 더하기 C 더하기 2다 2. 요 큰 삼각형의 세로에 대한 길이가 B 더하기 D 더하기 F예요. 이렇게. 그럼 A 대 B가 C 대 D랑 같고 E 대 F랑 같으니까 요거는 큰 삼각형의 가로랑 세로의 B인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랑 똑같구나. 가 가비엘이라고 하는 거다. B가 똑같은 세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분모끼리 합과 분자끼리 합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요걸 가비엘이라고 합니다. 요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되게 간단하지. 분모 분자가 A 대 B니까 요걸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 했지? AK야. 이렇게? 얘를 BK야. 이렇게 해서 표현이 가능하지. 요거는 AT야. 요거는 BT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맞지? 그 분모끼리 싹 더해볼까? 분모끼리 싹 더하면은 A 더하기 AK 더하기 AT예요. 분자끼리 싹 더했더니 B 더하기 BK 더하기 BT다. BT. 이렇게. 그래서 분모를 A로 싹 묶어요. 묶었더니 이게 뭐야? 1 더하기 K 더하기 T 대 분자 B로 쭉 묶었더니 1 더하기 K 더하기 T라고 해서 약분되네. 약분해 놓은 결과 얘는 어쨌든 다 더한 결과가 A 대 B야 라고 표현된 거다. 그래서 얘는 여러 개의 분수가 쭉 나와 있잖아? 그 분모끼리 합과 분자끼리 합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활용도가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이거는 두 개가 나오고 세 개가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A분의 B가 C분의 D랑 똑같아요 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가비엘에 의해서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는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 라고 새로운 비율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게 가비엘이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이제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다. 앞에 기본적인 것들은 유리수 연산이니까 선생님 필요한 거 좀 풀어줄 거고 필요 없는 건 제낄 거예요. 쭉 제껴가면서 유리수 이야기는 일단 끝냅시다. 유형 1번으로 가볼까? 야, 이거 그냥 통분하세요잖아, 그지? 유형 1번 통분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고, 유형 2번, 통분하세요잖아? 안 합니다.
유형 3번. 유형 3번은, 이거는 통분하세요인데, 이게 그 수를 갖다가 연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도 역시 수학이야.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 이거를 아무거나 막 잡아다가 연산을 쫙 해갖고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수학을 못 하는 거고, 차례차례 해갖고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유형은 955번. 일단 우리 B가 있는 유리수에 대한 유리식이라고 하지, 변수가 있으니까 유리식에 대한 값이 나오잖아. 955번. 유리식에 대한 값이 나오면은 일단 분모의 차수지.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랑 놓고, 분자 차수예요. 차수를 놓고 무조건 분자에 대한 차수가 낮도록 설정한 게 첫 번째예요. 1번.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칠 거다. 근데 거기 문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얘는. x 더하기 1 분의 x 더하기 2야. 얘는 차수가 똑같네. 내려야 돼. 다시 빼기. 얘는 x 플러스 2 분의 x 플러스 3이야. 얘 똑같네. 내려야 돼. 분자 차수. 빼기. x 플러스 3 분의 분자는 x 플러스 4예요. 얘도 차수 내려야 되고요. 다시 얘는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5다. 얘 차수 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산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차수 일단 내리자. 이거부터 시작이지. 얘 내렸더니 이 분자가 뭐야? x 플러스 1에다가 1만큼 더한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하면 1 됐고, 얘는 남아 있습니다, 분자에. 그래서 얘는 요거야. 얘는 1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1이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식 정리 이렇게 됐고요. 다시 마이너스 묶어서 얘도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1만큼 내려오고 x 플러스 2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지? 다시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묶어서 x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얘도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1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맞다. 이거다, 그치? 그러니까 상수만 보면은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상수값 다 소거되고 나머지 연산으로 가볼까? 이렇게 얘기된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연산 한번 해볼까? 이거는 첫 번째 인식 x 더하기 1분의 1이고, 빼기 두 번째 인식은 x 더하기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이고, 다시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인데, 요걸 난 연산할 거란 말이야, 그치? 연산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지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니네 편한 대로 막 해보는 게 원래는 맞아. 요거랑 요거랑 연산하잖아? 그럼 분모에 올라타는 게 누구냐면은 1이야. 요거랑 요거랑 연산하잖아? 그럼 분자에 올라타는 게 누구냐?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분자에 올라타는 값이 같아야지 연산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여서 요 순서대로 분자 값이 같도록 먼저 통분을 해주고 연산하기 좀 편하다. 알겠지? 규칙을 갖자 이거지, 규칙을 갖자.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해요. 정리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요거 분의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1 되니까 얼마? 분자는 1입니다. 이거 직접 해보면 어렵진 않아. 이거 똑같아요. 부호는 플러스로 달아두고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달 거다. 이렇게 달아봤더니 x 플러스 4, x 플러스 4 빼기지, x 플러스 3, x 플러스 3 플러스지. 그래서 분자는 누구?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여기는 얘를 통분하면 아까 그냥 막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다. 이거는 니네가 이제 경험치를 통해서 많이 얻을 거고, 기본적인 유리수의 연산에서 시간을 장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하나를 푼 거다. 이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됐지? 이게 잘하고, 이게 문제 푸는데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복잡해요가 아니라 방법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됐지? 그럼 다시 유형 4번으로 가요. 유형 4번 가서 부분분수.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부분분수. 부분분수인데 이거예요, 이거. a, b분의 1이야. 이렇게. 축차소거법을 유의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 했었냐면은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갑시다. 이건 어디다 쓰는데요? 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많지. 959번 한번 봐볼까요? 959번.
쫙 나열되어 있다. 959번. 야, 이거 연산은 어떻게 하니? 959번. 이건 안 돼요. 다 통분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많아. 소거를 해야지 값을 계산하기가 조금 편해요. 라고 해서 축차 소거법에 의해서 얘는 소거를 쭉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23 곱하기 25분의 1이다. 이렇게. 같은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부분분수 이용해서 차수를 내릴 거야. 곱하기가 막 여러 개 돼 있으면 복잡하단 말이야. 쪼갤 거예요. 요거지, 그치?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이만큼 차이 나지.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 요거야. 지금 뭐 쪼갰냐면 얘 쪼갰습니다. 다음 거 쪼갰더니 플러스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이다. 이렇게 쪼갰습니다. 두 번째 거. 그치? 다시 세 번째 것도 쪼개.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이라고 해서 얘도 쪼갰다. 그치? 쭉 같은 규칙으로 쭉 쪼개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도 역시 값의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이 요거에 대한 결과야. 근데 봤더니 축차소거법이 차례차례 2분의 1 묶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다 소거됐네.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그치? 그 남는 결과가 누구냐면 요거는 2분의 1 묶어서 얼마 남았어? 5분의 1 남았고 쭉 다 소거되고 맨 마지막엔 얘가 남았다. 그치? 그래서 누구 남았어요? 마이너스 25분의 1 남았다.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요거 연산하면 얘에 대한 연산 결과야. 얘를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치? 이렇게 같은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축차 소거법에 의해 소거해야지 값이 쉽게 나옵니다. 라고 해서 여긴 형태를 모르면은 당연히 문제 풀기 어렵겠지? 형태를 기억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치? 저거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좀 이따 선생님 시켜볼 거고. 다시 유리수.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번분수 이야기 할 거다. 번분수. 일단 번분수는 963번부터 차례차례 하나하나 이게 뭐 수에 대한 이야기 할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선생님 하는 것만 잘 보여주면 되겠지. 963번. 어떤 fx 함수가 있다. 일단 이거 정리하는 것만 잘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분모가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렇게. 다시 분자는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FA가 4분의 1일 때 라고 했으니까 식정리가 제일 먼저겠지? 식정리하러 가자. 번분수야. 분수의 분수 형태 번분수. 그래서 나는 분수의 분수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랑 분자에 분수 안에 있는 분수의 분모를 곱할 거다. 그치? 그럼 누구를 곱하면 돼요?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분모에도 분자에도 똑같이 x 플러스 1만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곱한 결과 얘는 1을 그냥 그대로 있지. x 플러스 1 여기 곱했더니 얘는 x 플러스 1이라고 되고요. x 플러스 1 곱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고 x 플러스 1 곱했더니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1 곱했더니 플러스 얼마예요? 1이다. 이게 계산한 결과 얼마래? 1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전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분모의 차수가 더 높아야 돼. 분자의 차수는 낮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수를 끄집어낼 거다. x분의 x라 하면 1이고 x분의 1은 냅둘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x분의 2야.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소거되고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fx식의 결과다. 결국엔 요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a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 나오도록 a 값 결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집어넣고 만족한 a 값 찾으면 되겠지? 번분수식 정리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다시 외워야지. 선생님 증명해줬잖아. 외워야 돼요. 962번 갑니다. 분수의 분수 형태인데 이런 거는 조금 복잡하지. 962번. x분의 fx가 일단 필요 없고요. 냅둡니다. x분의 fx가 뭐랑 같냐면 1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1 마이너스
예, 1이고 다시 1 마이너스 1에다가 1 3개 있고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그렇지? 요걸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정리하러 한번 가볼까? 이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있는 얘만 봐봐 먼저. 얘만 보면은 얘가 번분수야. 그치? 여기는 얘까지 딱 번분수예요. 요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얘 소거하는 게 제일 먼저다. 그래서 나는 분모랑 분자에 x만큼 먼저 곱할 거야. 여기서 노란색 동그라미를 먼저 정리합니다. 아까 첫 번째예요. 정리. 앞에 있는 1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얘는 x 빼기 1분의 x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이 차수 내려야 된다 했잖아, 선생님이. 내리고 정리해도 되고 그냥 가도 상관은 없어.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내려도 상관이 없고 그냥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 거 다시 써보면은 요거예요. 1 마이너스 요거 1에다가 1 마이너스 요 1에다가 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x야.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여기를 딱 보잖아? 얘가 또 번분수네. 맞지? 분모 문제에 똑같이 분수 안에 있는 분모를 곱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모에다가 얼마를 x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 분자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정리한 결과 이거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그냥 나오고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x야. 분자는 누구예요? x 마이너스 1이다. 너 두 개 날라가고 결국엔 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 남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의 결과가. 그치? 그래서 결과 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 마이너스 얘 1 있고 얘 1에다가 빼기 누구야? 얘야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계산한 결과 얼마? 1 빼기 요거는 플러스 1 소거되고 x분의 1이다. 얘가 문제에서 얘기한 x분의 fx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겠나? 부분 분수를 다시 번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부분 잡아놓고 자꾸 소거하는 거다. 이렇게 소거해서 줄이고 우리가 표현 가능한 데까지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거 보면은 x 플러스 y 대 아까 얘기했던 거야? x 플러스 y 대 요거 대 y 플러스 z 대 z 플러스 x에 대한 b가 어떻게 돼 있냐면 3대 4대 5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뭐 내항, 외항, 곱 이딴 거 없어요. 2개 이상은 없습니다. 2개 초과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또 다른 변수로 비례상수로 봅니다. 3k야. 너 덩어리는 4k이고 너 덩어리는 5k야 라고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x랑 y랑 z를 어쨌든 가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y라는 걸 표현해 봤더니 얘는 3k. 다시 y 플러스 z라는 요거를 비율로 표현했더니 넌 4k. 다시 z 플러스 x라는 거를 비율로 표현했더니 얼마예요? 5k다. 얘를 싹 더하잖아? 그럼 2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얘가 결과적으로 얼마냐면 12k예요. 그럼 x랑 y랑 z가 더한 거는 6k구나.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얘랑 비교했더니 z를 더했더니 6k가 됐네. 그래서 z는 3k야. 이렇게 다시 또 비교해요. 얘랑 비교했더니 야 이거 x 더했더니 2k만큼 커졌네. 그래서 x가 2k야. 2k. 다시 다 더한 건 6k 돼야 되니까 y라고 하는 거는 k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 y, z 구했으니까 거기에다 k에 대한 식을 쫙 집어넣고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지금 여기 문제의 말한 목적은 뭐냐면 비례상수를 통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고등학교 때 와서는 적절합니다.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 저 밑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니까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비례상수를 통해서 이 값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알겠지? 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기억나나? 중2 때 하는 건데. 반비례 그래프고 이거는 이제 함수로 만났으니까 함수로 이제 잘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 유리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얘기한다.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x야. 이거 유리식으로 표현된 함수 맞지, 그치? 근데 이걸 유리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분모값에 변수가 있는 걸 유리함수라고 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공부한 유리함수는 분모에 1차식이 있을 때 함수를
배울 거야. 요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유리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분모 1차식 있어요? 유리함수예요? 그 분모 2차식이 있잖아? 그럼 요건 유리함수냐면은 유리함수는 맞아. 유리함수는 맞는데 이렇게 생긴 거 유리함수 맞아요. 근데 우리는 못 그립니다. 그래프를 작도를 못 해요. 저기 나중에 이제 고3 과정까지 다 배우고 나야지 그래프 작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배우는 거는 분모에 1차식이 있는 걸 배우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배우면 돼. 그럼 가볼까? 유리함수 우리 기본형으로 가볼게요. 기본형. 기본형이 어떤 거냐면 우리 중딩 때 하는 반비례 그래프의 형태랑 똑같은 걸 우리 기본형이라고 한다. 어떤 형태야? 요 형태야. 아까 위에 써있는 거. y는 x분의 k다. 이렇게. 이제 요거 갖다 해석을 쫙 할 거야. 성질을 선생님 쫙 적어놓고 해석을 쭉 할 거니까 정리는 알아서 잘 하십시오. 알겠지? 그럼 요거 그래프를 작도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 그래프 작도를 할 건데, 도영아, 어떤 그래프를 처음 만났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프 작도하래. 그래프 그리, 저 그래프 그리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 0,0이지 나. 그치? 뭐 그런 형태지. 점 찍기를 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 찍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건 K여서 점 찍기가 힘드네. 선생님은 하나씩 그릴 거야. 이제 하얀색 먼저. y는 x분의 1이라는 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 거다. 이거다. 그치? 분모에는 도형아 0이 못 들어가요. 분모에는 x에다 0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우리 0이 아닌 모든 값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표현을 할 건데, 일단은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까? 1을? 1 집어넣었더니 y 값이 누구냐면 1이야. 1,1 지나네. 이게 우리 최선이야, 최선. 알겠지? x에다 2 집어넣잖아? y 값이 2분의 1이야. 2,2분의 1 지나네. 3,3분의 1 지나네. 4,4분의 1 지나네. x 값이 계속 커지면은 y 값은 양수긴 한데 계속 작아지겠다, 0으로. 그치? 뭐 999를 집어넣으면은 y 값이 얼마야? x에다가 999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은 누구냐면 999분의 1이야. 야, 이거 크기 굉장히 작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요 그래프를 먼저 작도해 보면 이렇게 쭉 연결되고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계속 작아지는데 0이 되진 않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지? 만족한 점 찍기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똑같이 해볼까?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2분의 1 집어넣었더니 y값이 얼마야? 2야, 2. 2분의 1,2 지나는구나.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3이야. 이렇게. 3분의 1,3 지나는구나. 이렇게 찍어 나갑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지 못하잖아. x값이 계속 작아지면은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거지. x 곱하기 y가 항상 1이 돼야 돼. 그래서 x값이 계속 작아지면 y값이 계속 커져야 된다. 그치? 그래서 x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y값이 계속 커지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완성은 됐어요. 이렇게. 됐지? 점 찍기는 어디였냐면은 1,1 지나 2,2분의 1, 3,3분의 1, 또 2분의 1,2 지나고 3분의 1,3 지납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치?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x에다 0 못 집어넣어.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0분의 1이라고 해서 값이 없는 거거든. 그치? 그럼 다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 야, 성질 되게 많아. 잘 봐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요.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지난다.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여기는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다. 라고 해서 하나 완성했지, 그치? 또 그려볼까, 우리? 요거 말고, 선생님, 분자 k가 1이 아니라 2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y는 x분의 2라는 이 그래프는 점 찍기를 또 해볼게요. x값이 1일 때 y값이 아까 1이었는데, 이번에 y값이 2야. 더 크겠네, 그치? x값이 2였을 때 y값이 아까 전에 2분의 1이었는데, 이번엔 1이야, 이렇게. 만족한 점들 쫙 찍어보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얘가 y는 x분의 2구나. 반대편 또 음수 쪽도 그려보잖아? 그럼 크기가 더 어떻게 돼? 더 커져, y값의 크기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훈아, 생각해볼까? 얘도 역시 x값이 계속 커지잖아? 그치? 그럼 y값이 어떻게 될까? 계속 0으로, 그치? 0으로 가까이 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나 똑같아. k값이 커진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x값이 커지면 y값이 0을 계속 가까이 간다, 이거다.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y는
x분의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대충 예상컨대 y가 더 커졌네. 더 위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다.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죄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쫙 그려보니까 여기 있는 K가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하네. K가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한다. 모양을 얘기하는데 저기 계속 X축 쫙 그려보면은 계속 달라붙을 거예요. 이쪽으로. 달라붙는데 여기에서는 더 많이 떨어져 있어. 뭐 하면은 K 값이 크면은 이렇게 된 거지. 선생님이 양수인 것만 봤는데 지금 K 값이 0보다 큰 데에서는 그래프 모양이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0,0에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보자. 그럼 요거 말고 그래프를 또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그래프를 또 그립니다.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거를. 근데 요거는 점 찍기를 안 하고 우리 도형의 이동 공부를 잘 했다 생각하고 도형의 이동을 이용합니다. y는 뭐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그치? 이 현아 기억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치? 뭐 대칭한 거지? y축 대칭한 거지, 그치? 이거 y축 대칭한 거예요. 그럼 하향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게 얘구나 라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특징점이 굉장히 많아요. 잘 봐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올게. 얘네. 그럼, 얘를 대칭시킨 그래프가 얘구나. 이렇게 된 거고. 다시 또 그려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려가도 되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그래프여서, 얘도 똑같네. 여기는 형광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거야. 라고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멀리 있구나. 더 멀리 있구나.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두 개만 할게요, 이거는. 그치? 그럼, 끝이 아니네? 특징적인 걸 봤을 때, K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그치? 얘 역시, 봐봐. 얘는 K값의 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보다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치?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지워버리고, 요거네. K값이 0보다 크면 이쪽에 그려져. 그리고 K값이 0보다 작으면 이쪽에 그려져. 그리고 K값에 대한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치? 어떤 게 나오냐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멀어져요. 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된 거다. 그치? K가 0보다 크잖아?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고? 1, 3, 4분면 쪽에, 1,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K값이 0보다 작잖아? 그럼 이쪽에 그려진다. 그치? 그래서 얘는 2, 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일단 표현이 이렇게 된 거다. 기본형 그래프에서 우리가 배울 건 요거예요. 근데 선생님 요게 끝이에요? 라고 하면 당연히 끝이 아닙니다. 요거 말고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봐봐. 지금 추가 설명. 여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는 요 하향의 그래프로 볼 거야, 하향의 그래프로. 하향의 그래프로 봤더니 x값이 계속 커지잖아? 그럼 여기는 x축이 계속 달라붙어. 그치? 달라붙어. 여기 있는 요 선을 그래서, 우리 점근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점근선, 이 한자. 얘를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점근선. 얘 점근선이에요. 계속 가까이 가는 선이라고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똑같지. x값이 계속 작아지잖아? 그럼 얘 계속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y축 역시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이지. 이거 다 한 다음에 선생님이 정의를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형 그래프에서는 x축하고 y축이 점근선이구나 라고 해서 x축하고 y축이 이 기본형 그래프에서의 점근선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정리 다시 할 거예요. 다 점근선이에요. 예, 점근선이다. 또 가볼게요. 더. 봤더니 아까 전에 선생님이 도현이한테 얘기했지만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에서 x값이 0인 거 정의하지 않지. x값이 1을 제외하고 어떤 값인 다 낼 수 있어요. 그치? 입장을 바꿔서 x 곱하기 y가 1이 되게 하는 xy 수소산을 찾는 거니까 x는 y분의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럼 y 역시 1이 아닌 0이 아닌 모든 값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쟤에 대한 정의역, 취역, 함수 부분을 다 안 배웠지만 정의된 x값을 정의역이라고 하지. 정의된 x값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된 x값은 누가 있냐면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표현한다. x값이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 선택을 받는 y값이지.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걔를 치역이라고 얘기해서 치역은 누가 되냐면 아까랑 입장이 똑같아요.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는 다 선택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할 게 많아요. 정리를 한 번에 다 해줄게. 좀 이따가 다 해줄 건데 요거 그럼 더 가봅시다. 여긴 요 그래프를 막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x축이 점근선인데 x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누구냐면은 y는 0이야. 얘가 점근선이다 이거지. 그치? 또 y축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누구예요? x는 0이야. 얘가 점근선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지? 그리고 요게 아닌 애들이 정의역과 치역이다. x값과 y값을 표현한다. 됐지? 그럼 다시 이제 더 갑니다. 계속. 지금 저 하얀 그래프로만 일단 볼 거예요. 하얀 그래프로만 볼까? y는 x분의 1이라는 요 그래프가 있는데 익현아, 여긴 요 그래프를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지? x랑 y랑 자리를 바꿔요 라고 했었지, 그치? 자리 바꿔서 표현했다 그랬더니 x는 y분의 1이지. 양변에 y 곱하고 x 나잖아? 그럼 요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y는 x분의 1이랑 같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게 뭐야? y는 x 대칭시켜 똑같은 그래프네 라고 해서 y는 x라는 직선이 대충 요 정도 생겼는데 이 특징 정리 다 할 거예요. 지금 다 잘 이해해 보십시오.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다 대칭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점 찍은 거 봐봐. 2,2분의 1이잖아. 2,2분의 1을 y는 x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요? 여기는 요 점으로 가요. 걔가 누구였어? 2분의 1,2로 가요. 3,3분의 1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렇지? 누구야? 3분의 1,3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된 거다. 모든 점들이 자체내로 y는 x에 대해 대칭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다시 또 갑니다. 선생님 요거 말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y는 x분의 1이라는 요 유리함수를 y는 마이너스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볼까? 대칭시키는 방법은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는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이런 곡선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얘도 양변에 마이너스 y 곱하고 마이너스 x만큼 나눴더니 여긴 얘랑 누구랑 똑같아? y는 x분의 1이랑 똑같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그래프 자체 내에서 봤을 때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되어 있는 그림이네.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렇지?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야. 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 여기 있는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곡선을 마지막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잖아. 대칭이동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x랑 y랑 부호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근데 얘는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곱했더니 뭐랑 똑같아요? y는 x분의 1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도형의 이동하는 거 다 배웠으니까 얘는 여기 있는 0,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구나. 얘가 대칭점이에요 라고 해서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이 점이다. 모든 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얘가 대칭점입니다. 0,0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가 K라고 해서 바뀌나? 안 바뀝니다. 얘가 K라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긴 얘가 K라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성질이야 다. 유리함수 기본형에 나온 성질이 이 정도까지예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표준형 가고 일반형 가면은 역함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조금 더 복잡하니까 다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y는 x분의 k라는 요 어떤 유리함수를 볼 건데 정리. 여기 있는 기본적인 유리함수에서는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이 누구냐면 x가 0이 아닌
x에다 0 빼고 다 집어넣을 수 있어. 모든 실수야. 이렇게 다시 얘에 대한 치역입니다. 치역. 선택받을 수 있는 y값, y값의 결과 나올 수 있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얘에 대한 치역이야. 그리고 k가 하는 역할이 있겠지. 아까 봤겠지만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순서를 좀 다르게 할 거고 설명 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겨서 k 값이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얘는 k가 0보다 컸을 때, 그렇지? 다시 k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요. 얘는 k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k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k가 중요해요. k는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엄청 중요해. 모양을 결정해요. k가 커지잖아? 그럼 얘가 좀 펴진다고. k가 작아지잖아? 그럼 이게 쫙 접혀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 k가 굉장히 작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요. x축, y축이 거의 붙어서 이렇게 접힙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접히는 그래프가 나오고, 크면 클수록 펴지는 그래프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k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야. 면서도, 대표적으로는 요거는 0보다 컸을 때는 1, 3, 4분면 쪽에 1, 3, 4분면 쪽이야.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다시 k가 0보다 작으면은 2, 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지? 다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중요한 두 개의 요소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1번 k야. 2번은 뭐냐면 여긴 요 그래프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원점 대칭함수예요. 원점 대칭함수인데 얘를 이제부터 대칭이라고 할 거다. 대칭점. 얘는 대칭점이 있구나. 대칭시켜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 점이 있구나. 얘가 제일 중요해요. 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덧붙여서 추가 설명할 건데 점근선이 아까 누구라 했지? 여긴 얘라 했지, 그치? 점근선은 처음 시작이 누구냐면 대칭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선이 점근선이고 y축과 평행한 선이 점근선이야.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점근선이 누군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점근선은 당연히 x는 0이지. 또 y는 0이지. 지만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의 평행한 선들이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알겠지? 대칭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가요. 다시 그 다음은 저기 있는 선대칭 함수가 있는데 얘도 y는 x야. 또 y는 마이너스 x야. 요 선에 대해서 선 대칭돼 있잖아. 얘도 이렇게 정의 안 하고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 뭐야 0,0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칭이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설명해요? 요거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칭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다. 알겠지?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있는 정의역과 치역은 대칭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요소가 뭐밖에 없냐면 두 개밖에 없어. k랑 대칭점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선생님은 설명을 분명히 해줬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선생님은 뒤에 설명 다 이렇게 할 거야. 대칭점만 알면 되고, 그리고 k값만 알면 돼요. 알겠지? 대칭점 지나면서 대칭점에 대한 x좌표, y좌표 설명이 안 되고, 대칭점 지나면서 x축과 y축과 평행한 게 점근선이고, 기울기가 풀마일인 게 대칭선이다. 이렇게 해요. 대칭점이고. 알겠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대칭점이니까, 얘네가 잘 표시해놓고 대칭점부터 모든 걸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k값은 몇 사분면 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지? 이게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성질. 됐어요? 그럼 다시 이제 표준형으로 갈 거다, 표준형으로. 표준형으로 가볼게요, 표준형. 기본형이 기본형.
표준형은 선생님한테 이 참수를 막 배운 친구들은 똑같은 형태를 계속 선생님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예요. 그냥 y는 x축의 방향으로 내 맘이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요 그래프가 표준형 그래프다. 오케이? 얘는 배웠잖아. x-n분의 k y-n인데 이항에서 플러스 n이야.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요 그래프를 작도해봐. 성질을 잡아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대칭이가 몇 컴마 몇이었어? 0,0이었잖아. 그치? 얘들 대칭이가 n만큼 이동해서 대칭점이 여기구나. 맞지? 설명을 쭉 다시 할 거예요. 대칭점이 얼마냐면 m,n이구나. 맞지? 요거. 그리고 얘에 대한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작도해보면 점근선. 요 점 지나면서 x축과 표현한 거, 요 점 지나면서 y축과 표현한 거 점근선. 이고 만약에 k값이 양수값이었다면은 1,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됐나? 얘 한번 정의해봐. 한번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은 얘에 대한 정의역은 x가 m이 아닌 모든 실수, 얘에 대한 치역은 y가 n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됐지? 그리고 다시 점근선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점 지나면서 x축과 표현하는 게 점근선이지. 점근선 누구예요? y는 n이다. 또 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선 x는 m이라고 하는 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또 대칭점이 누구야? 여기 나와 있잖아. 대칭점 갖다 움직이는 거지. m,n 대칭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선대칭, 어떤 선 대칭되어 있냐 라고 하면은 m,n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선대칭 되어 있어요. m,n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대칭 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선대칭 함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y는 1 곱하기 x-m 플러스 n이야. 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1 곱하기 x-m 플러스 n이에요.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이게 선대칭 함수다.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잘 알아듣고 니네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되게 쉽다니까. 유리함수는 요소가 2개밖에 없어. 대칭점이랑 k밖에 없어. 근데 이게 니네가 책을 보고 막 공부를 하잖아? 그럼 외울 게 엄청 많아.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막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렇게 하는데 좀 없잖아. 그치? 없고 대칭점하고 여기에 있는 요 k값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대칭점하고 k값만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 일반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조금 해놓으십시오. 알아서 잘 해놔라. 이거 뭐 저기 적혀있는지 안 적혀있는지 선생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게 요 포인트로 시작한다 저 포인트로 시작한다는 대충 정리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요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대칭점 표현하고 k값 잡아서 그래프 그리고 선 표현하고 하는 거야. 나중에 책 보고 하면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유리함수만큼 무리함수만큼 쉬운 게 없어. 알겠지? 이거 잘 정리해봐. 이해만 잘하면 쉬워요.
다 했어? 일반형 갑니다. 일반형. 일반형이 뭐냐면은, 일반형은, 이거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나름 잘 분리가 돼서, 대칭점이 어딘지 알 수 있고, t 값이 뭔지 딱 명확하게 표현되는 게 표준형. 그치? 얘를 통분을 쫙 시키잖아? 통분시키면은, x-n분의 k에다가 플러스 n 곱하기 x-n이라고 표현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x-n분의 nx에다가 플러스 k-m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얘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일반형이 뭐야? 정리 안 한 거야, 그냥. 정리 안 한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쫙 서 있어. 이게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y는 내 맘이고 좀 편하게 갈 거야. x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d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있다면 해봅시다. 그럼 저거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파악을 해야 돼. 파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형을 바꿔야지 파악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표준형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줄 건데 이게 너무너무 쉽다. 봐봐. x 플러스 a예요, 이렇게. 다시 분자는 c 묶었어. 그래서 x 플러스 a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야, 이거 만들려고 얼마만큼 ac만큼 더했잖아. 이게 뒤에다가 ac만큼 빼줄 거고 원래 있던 d는 그냥 써줄 거야. 그치? 그럼 다시 얘랑 약분해서 내려오니까 c만큼 내려오고 나머지는 그대로네.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ac 플러스 d에다가 더하기 c예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형이 됐겠지? 그 얘가 누구냐면 k 값이야. 그치? 그럼 얘는 y는 어떤 그래프를 y는 x분의 마이너스 ac 플러스 d라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구나.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을 c만큼 이동했구나. 보이지? 이제 그지? 그 요 함수의 대칭이가 누구야? 선생님 두 개밖에 요소를 안 찾는다 했잖아. 그치? 대칭이가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a, c가 대칭점이고 k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c 플러스 d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다. 근데 이게 찾아내는 과정이 좀 번거롭잖아.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얘기해주면 요거다. 결과적으로 요거야 지금 일반화 시킨 거고 증명한 거고 y는 x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해서 그치? 얘 대칭이 찾을 거야. 근데 대칭이 찾는 과정에서 약분해서 내리고 이렇게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좌표를 대칭점 x좌표라고 하고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약분된 결과가 결국엔 뒤로 올 거니까 얘분의 얘가 누구예요? 대칭점이 y좌표라고 하는 거다. 이거 원리 그대로. 그래서 얘 보고 얘는 마이너스 a, c가 대칭점이구나 라고 본 거고 k 값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원리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해서 내리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ac만큼을 더해줬고 그만큼 빼줬잖아. 거기 있는 얘가 얘란 말이야, 그치? 연산 과정이야. 이거는 뭐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k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대칭점 x좌표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k 값이다. 마이너스 ac 플러스 d예요. 이렇게 된 거다. 됐지? 어떤 원리가 아니야.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갖다 집어넣고 그냥 k야 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러면 위에 걸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x-3분의 4x 플러스 1이다. 요 그래프를 작도할 거야. 작도하려면 대칭이랑 k 값이 필요하잖아? 그 대칭이가 누구냐면은 3,4예요. 이렇게. 그리고 k 값을 구할 거야. k 값은 3을 분자 x 값에 집어넣으면은 12 더하기 1이니까 13이 k 값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정리를 해보면은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x-3분의 13에다가 플러스 4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기 귀찮으면은 이렇게 찾아놓고 그거 이용해서 식 세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그럼 다시 요거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예요.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지. 제가 아니라. 선생님 저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있는 요 기본형 표준형 그래프를 보면은 기본형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한 게 얘잖아, 그렇지? 분모는 당연히 1차의 개수가 1이어야 되는데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 있는 k가 분수면은 얘가 분수면은 분모 1차 개수가 1이 아닌 게 나온다. 그치? 그래서 저건 어떻게 정리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요거 잘 이해됐잖아? 이해됐으면 이렇게 갑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표현하려면은 분모에 대한 개수가 1차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지 내가 아는 정상적인 범위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모 문제를 똑같이 A로 나눠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X 플러스 A분의 B에다가 다시 얘는 A분의 CX에다가 플러스 A분의 D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이거다. 됐지? 그럼 이 상태면 아까 쟤랑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대칭이가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예요. 라고 됐고 K 값을 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를 쟤에다 대입하면 되지 않아?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C에다가 플러스 A분의 D가 K 값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선생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분모에 대한 1차 개수는 무조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연산도 되고 파악도 될 수 있으니까 1로 바꿔놓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y는 x분의 2야. 이렇게 y는 x분의 1이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익혀놔. 이 두 그래프는 겹칠 수 있을까? 이동해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분자값이 나타내는 게 뭐라고? 그래프의 모양이다.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 얘는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그치? 여기 수치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한다고? X축, Y축이 달라붙는다. 라고 했지? 일사분면 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오버해서 그리자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동한다고 겹칠 수 있을까? 절대 안 겹칩니다. 그래프 넘버가 다르면은 절대 겹칠 수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2차 함수 보잖아.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2차 함수에서도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a 값이 뭐냐면은 그래프의 모양이야.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렇게. a가 다르잖아? 겹칠 수가 없어. 선생님 요거는 2차랑 유리함수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3차 보잖아? ax 3승 뭐 당연히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3차식이 있다. 3차 함수 그래프를 쫙 그려봐도 여기 있는 a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는 다 그래프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위아래로 벌어지는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을 담당한다. 그 모양에 대한 값이 다르면 무조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문제풀이 가고 설명할 게 더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풀이만 먼저 갔다가 설명을 조금 해주고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은 종료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제 문제들 보면은 다 유리 함수, 다시 일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표준으로 바꿔놓고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볼까? 거기는 975번입니다. 975번. 천천히 갈 거고, 잘 정리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요거예요. 요거는 x 플러스 a 요거분에 2x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요거의 그래프를 x축 1만큼, y축 c만큼 이동했더니, 봐봐. x축 1만큼, y축 c만큼 이렇게 이동했더니, 그래프가 y는 x분의 3이 됐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 요거 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순서를 바꿀 거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여긴 얘를, x축을 얼마만큼, 거꾸로니까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이동하면 저 그래프가 된다, 이거지, 그치?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상태 확인만 할 거야. 상태 확인. 여긴 요 그래프는 대칭이가 몇 컴마 몇이야? 기본형이니까 0,0이지, 그치? K 값이 얼마예요? 그래프 넘버가 3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런 그래프인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C만큼 쫙 이동하잖아? 그럼 대칭이 똑같이 이동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가 대칭이고 K 값은 여전히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됐지? 근데 나는 요 그래프에서 대칭점이나 이런 걸 막 찾아봤더니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의 대칭점은 마이너스 A, 2구나. 이거지, 그치? 그 K 값은 누구냐면은 여기에는 얘를 분자에 집었을 때 나오는 게 K지.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네. 이렇게. 둘이 똑같고, 둘이 같아야 되네? 그래서 만족한 A 값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C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 연립해서 B 값 구하면 정답이다. 선생님,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럼 네 맘대로 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풀이하거나 어려운 문제 갔을 때는 이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잘 보고, 고집을 막 나는 책이 나온 대로 막 척표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효율적인 방법을 그래도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시 뒤로 가요. 978번으로 갑니다. 978번. x가 0하고 1 사이 또는 1하고 3 사이일 때 요거에 대한 치역을 y값을 구해볼까? 요거지, 그치? 어떤 함수냐면 y는 x-1 요거 분의 2x-1이에요. 일단 그래프 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냐면 대칭점하고 k값이 필요합니다. 대칭점 찾다. 대칭점은 1,2야. 얘 분모 0 된 x값 요거 분의 요거 1차 계수 비교. 그치? k값은 x에다 1 대입하면 돼요. 1이야. 맞지? 그래서 그래프 작도해볼까? 1,2 여기 있고 x축과 평행하게 직선과 점근선, y축과 평행하게 직선과 점근선. 그래서 여기 요점 좌표는 1,2예요. k값이 0보다 크면은 1,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라고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데지. 0 여기 있다.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데니까 쫙 가서 이거 다 표현할 수 있어. 맞지? 또 x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여기 3 여기 있네. x는 3. 그래서 얘가 다 표현된다 이거야. 그때 나타낼 수 있는 y값을 다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점 먼저 찍어볼까? x에다 0 대입하잖아. 그럼 여긴 요점 좌표는 0,1이에요. 그러면은 y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다 표현할 수 있네. 그치? 다시 x에 3 대입하잖아? 그럼 3 대입했더니 3, 얼마냐면은 2분의 6에다가 5야. 2분의 5예요, 2분의 5. 이렇게. 맞지? 그럼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다 표현할 수 있네. 다시 얘기해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또는 x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 에서 표현될 수 있는 y값의 범위는 너에 의해서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다 표현할 수 있어 이거지. 너에 의해서는 y값이 뭐보다 y값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x값의 범위에 따른 y값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고 해서 얘에 대한 범위를 고르면 정답이다. 어렵지 않지? 이거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그래프 작도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다. 알겠지? 다시 뒤로 넘어가요. 11번입니다. 이거는 더 쉽지. 981번 가요. 981번. 보면은 y는 x 플러스 얼마? a분의 3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점근선의 방정식 찾아봐 이거잖아. 대칭점 찾아. 대칭점 얼마예요? 마이너스 a, 3이야. 점근선 찾아볼까? 라고 하면은 아까 잘 봤지 이거 x는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이고 y는 3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그 누구래? x는 2가 점근선이고 y는 b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고 b는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대칭점 아까 1,2였잖아. 그치? 그래서 점근선 그린다 라고 해서 어떻게 썼냐면은 요점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거 누구예요? x는 1. 요점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누구예요? y는 2. 이거 점근선이야. 점근선. 이렇게.
하듯이 대칭점 찍어서 점근선 이렇게 찾았고 그 문제에 나온 거랑 비교했을 때 A값, B값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알겠지? 뭐 되게 쉬워 보이잖아? 되게 쉬워. 이해만 잘하면 쉬워요. 그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잘하면 쉽습니다. 다시 984번 여기다가요. 984번 너무 쉽다. y는 x 플러스 4 요거분에 2x 플러스 1이다. 아 이현아 얘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지? 마이너스 4,2. 오케이. PQ 찾았네 그지? 맞지? 그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 그럼 찍어볼까? 여기 그래서 점근선 그려놓고 이현아 K값 찾을 거예요. K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1. 오케이. 어이 잘하네. 이거보다 야 K가 얘 4, 마이너스 4,2에요. K가 음수니까 2, 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렇지? 뭐 여기 그려지든 저기 그려지든 뭔 상관이야. 마이너스 4,2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선 대칭돼 있는 거고 다시 마이너스 4,2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 선 대칭돼 있는 거잖아. 그렇지? PQ는 이미 찾았고 동시에 직선 요거에 대해 대칭이래. 그치? 어떤 직선? y는 x 플러스 a라는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이래. 그 요 선 대칭돼 있다. 얘가 누구야 정체가? 마이너스 4,2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대칭이잖아. 그치? 요 직선이 그래서 y는 x 플러스 4 더하기 2라는 요 직선이다. 그래서 a 값이 6이에요 라고 된 거다. 이게 다 대칭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잘 표현해 보십시오. 알겠지? 익현이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다시 계속 갑니다. 988번. 끝나갑니다.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까 X축, Y축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겠지. Y는 뭐냐면 X-4분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4예요. 이렇게. 그치? 대칭점을 구해볼까? 라고 했네. 대칭점을 구해보면 얼마야? 4,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됐고 만족하는 K값도 구해볼까? 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12 더하기 4여서 마이너스 8이 K값입니다. 그치? X축, Y축 중요해요. 몇 사분면 지나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Y축 여기 그려지고 X축 여기 그려져요. 4,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대충 여기네. 그치? 점근선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가 음수 그래프니까 2, 4, 4분면 쪽에 그려진다. 4, 4분면 쪽에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몰라. 이렇게. 근데 2, 4분면 쪽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요렇게 그려지면은 얘 지나는 거고 요렇게 그려지면 얘 지나는 거니까 다릅니다. 그치? 그러면은 선생님 사분면에 대한 경계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축이라고 했지. 축. 얘 절편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y절편을 구했더니 y절편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아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지나네. 그치? 그럼 그래프 모양이 아래처럼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분면을 결정할 때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사분면을 결정할 때는 사분면에 대한 경계값이 누구냐면은 원래 축인데 절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절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나는 사분면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어디예요? 1사분면 또 3사분면 또 4사분면 지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알겠지? 사분면에 대한 경계를 얘기한 거다. 다시 이제 쉽게 갑시다. 991번, 여긴 요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 이거는 요 식을 보고 값을 구하라는 거 맞지? 맞아. x 플러스 c분의 ax 더하기 b예요. 나는 요 식을 보고 대칭점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c, a고 k 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ac 플러스 b네. 이거지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그래프를 봤더니 대칭점이 얼마예요? 2,1이네. 야, 다 찾았는데? 2,1에 2,1. 이 그래프 봤더니 2,1이지. 그래서 A는 1이구나. 그 얼마야? C는 마이너스 2구나 이거다. 선생님 여기서 B값 찾으면 되지 않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은 직선 말고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 수치는 이거야.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 수치는 결정 수치는
어떻게밖에 안 되냐면은 이 수치 대입밖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밖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요 정도니까 저 대충 얼마야 이런 게 안 된다. 직선 말고는. 그래서 수치 대입하세요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일단 A, C 값 찾았으니까 집어넣었더니 Y는 얼마야? X-2분의 X 플러스 B고 요 B가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 수치네. 그치? 그럼 수치를 대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봤더니 어딜 지났는데 얘가 0,2를 지나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0, 2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B값 찾으면 결과예요 라고 되는 거다. 그치?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작도를 합니다. 그치? 그래프 작도하기에 대칭점을 찍고 기울기를 표현해요. 맞지? 그래서 표현 y는 x-3 요거 분의 2x-5다 이렇게. 그래서 대칭점은 3,2야. 그 요거에 해당하는 k 값은 누구냐면은 1입니다. 그치? 그럼 그래프 작도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3,2고 k 값이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거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까지니까 대충 여기부터 대충 여기까지 봤을 때 이 y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골라보세요 라고 해. 제일 큰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은 얘 대입했을 때다. 그렇지? 그래프 작도해보면 찾을 수 있겠지. 제일 큰 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제일 큰 값이고요. 제일 작은 값은 x에다가 2분의 5 대입한 거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3 요거 분의 얘는 5-5라고 해서 제일 작은 값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는 거다. 그래프 작도를 할 수 있어야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1006번 보잖아? 1006번은 y는 x분의 3이라는 요 유리함수와 그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치?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등호만족한 x값이 하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x분의 3이라고 한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그치? 그럼 등호만족한 x값이 몇 개예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맞지? 양면 똑같이 x 곱하기 연립하면 되는 거야. x 곱했더니 3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kx가 되고요. 어찌됐든 이 등호를 만족한 x값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결정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연립이지. 판별식이야 판별식. 좌변 이항해. 그럼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x에 더하기 3은 0이다. 그치? 얘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뭐가 되면 돼? 0 되면 돼. 0이 되게 하는 k값 구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되는 거다. 의미 없지, 그치? 어떤 그래프를 막 그려서 막 작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연립하는 거야, 연립. 그럼 거기 있는 1007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1007번을 보면은 뭐 이거는 그래프 작도를 한번 해볼 거고 여기는 필기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잘 풀어보십시오. 1007번 y는 선생님이 일단 생각하기로는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잘 이해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얘에 대한 대칭인 1,1이야. 고 얘에 대한 k값은 3이에요 라고 해서 여기 1,1이 있고 점근선 그렸고 점근선 그렸다 이렇게. k값이 3이어서 양수니까 이쪽에 그래프가 작도가 돼요. 1,1입니다. 이거다. 문제에서 어떤 직선이 얘랑 만나지 않고 싶은데 그 직선은 y는 mx 플러스 1이야. 그치? 얘는 저 의미 부여를 막 해봐.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야. 이거지, 그치? 그 0,1한 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지 않을까? 0,1한 점? 그치? 예상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0,1 여기 있어요. 요 점 지나면서 이 그래프를 안 만나려면 첫 번째 뭐면 돼? 점근선이면 돼.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 쪽으로 쭉 생길 때마다 계속 안 만나는데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접할 때까지 안 만납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했으니까 접할 때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가 이 0이랑 이 접할 때 기울기 사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치? 그 접할 때만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판별식이 0보다 커, 0보다 작아 이런 거 안 하고 접할 때만 구하면 돼. 접할 때만. 그치? 그래서 얘는 연립해요, 직접. x-1분 x 플러스 2가 mx 플러스 1이 되게 하는 x 값이 한계가 있도록 요 기울기를 구할 거야. 이렇게. 그치? 양변에 x-1을 곱했던 x 플러스 2가 mx 제곱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mx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등호만족한 x 값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지? 우변 이항했던 0은 mx 제곱에다가 1 뺐고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이에요.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0이 되게 하는 m값 고르면 하나는 0 나와. 근데 이거 판별식으로 구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요거 나온다.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은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프 작도해서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또 갑니다. 1008번. 또, 그래프 작도예요. 지금 봐봐. 어지간하면은 얘는 왜 선생님 그래프 작도 안 했어요? 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는 작도하기 어려워요. 특정 점을 지나는 게 아니잖아.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래프 작도 어려워서 안 한 거고 얘는 점이 주어진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은 그래프 작도합니다. 거기는 1008번도 역시 그래프 작도해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점이 주어진 거는 그래프 작도하는 거야. 그래서 뭐